격투기 경기 도중 바지에 똥을 지린 선수가 있다고? 사실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격투기 팬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조롱을 당하고 지금도 국내 격투기 팬들 사이에선 똥매로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차도로 방송의 주인공인 요엘 로메로는 사실 전혀 개그스럽거나 웃긴 파이터가 아니며 괴물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탈인간급 피지컬과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격투기 선수입니다. 1977년생으로 올해 만 43인 요엘 로메로는 올림픽 레슬링 메달리스트 출신의 UFC 미들급 파이터로 비인간적인 근육량과 그 탄력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속도와 파워로 수많은 KO 명장면을 만들어낸 명선수입니다. 특히 요엘 로메로의 피지컬에 관련해서는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일화가 있는데요. 요엘 로메로가 부상을 입어 UFC 측 직원이 동반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어느 날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UFC 직원을 불러 다짜고짜 "전 이런 인간은 처음 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요엘 로메로 체내의 힘줄 수가 일반인의 4배에 가까운데 의사도 40년 의사생활 동안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는 거죠. UFC의 조로건 해설은 이 일화를 듣고 요엘 로메로는 쿠바가 인체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니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왠지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비현실적인 피지컬 때문에 요엘 로메로는 이유 없이 약물 검사를 가장 자주 받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검사기관인 우사다에서 툭 하면 "오늘은 근육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라며 다가와 검사를 하곤 했죠. 그렇듯 요엘 로메로는 정말 타고난 몸과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한편 요엘 로메로의 파이팅 스타일은 계속해서 스텝을 밟고 거리를 유지하며 한순간에 파고들어 타격을 가하는 이른바 KO 아티스트형인데요. 그가 기록한 13승 중 11번의 승리가 KO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핵펀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엘 로메로가 5라운드 매치를 치러보기 전까지 3라운드 경기들에서는 특히 이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십 라운드가 포함된 5라운드 경기에서 체력적 한계를 맛본 요엘 로메로는 현저히 움직임을 줄이는 양상을 보였고 주로 한 방의 카운터 펀치만을 노리는 다소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죠. 이는 슬럼프로 이어져 현재 요엘 로메로는 아쉽게도 3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1977년 쿠바에서 태어난 요엘 로메로는 복싱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복싱이 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 그의 아버지는 복싱이 아닌 레슬링을 시켰죠. 그렇게 요엘 로메로는 7살의 나이에 레슬링 꿈나무가 되었지만 종종 아버지 몰래 복싱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요엘 로메로는 채널에서 소개드린 레슬러 출신의 UFC 스타 랜디 커투어나 차엘 소넨과는 달리 복싱에서 상당히 뛰어난 편이죠. 어쨌든 7살에 레슬링을 시작한 요엘 로메로는 국가 운동선수 양성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고 쿠바의 정책에 따라 운동학교를 다니면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엘 로메로는 쿠바 최고의 레슬러가 되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죠. 하지만 쿠바에서 최고의 운동선수로 사는 것은 전혀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선수 양성 시스템상 훈련기관에서 생활을 할 때 랭킹이 더 높은 선수는 더 좋은 곳에서 자고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정상에 있었던 요엘 로메로였지만 이를 시기하는 동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동료 선수들은 요엘 로메로가 하루 빨리 다치거나 심지어 그가 죽기를 바랄 정도였다고 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엘 로메로는 레슬링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어릴 적 좋아했던 격투기에 대한 꿈을 떠올리게 되었죠. 하지만 쿠바 사회에서 한번 레슬러 신분이 된 이상 종목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엘 로메로는 탈출을 결심합니다. 레슬링 대회 참가를 위해 독일에 갔던 어느 날 요엘 로메로는 집단을 탈출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세탁하고 독일에 체류했죠. 32살의 나이로 독일에서 레슬링 코치 생활을 시작한 요엘 로메로는 3년간 MMA 트레이닝을 받았고 데뷔를 하여 5승 0패의 전적을 만들었습니다. 보고 계시는 경기는 요엘 로메로가 독일에 정착하고 치르게 된 MMA 경기인데요. 머리 움직임을 포함해 복싱 기본기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MMA 선수로서 요엘 로메로의 가장 큰 장점은 놀랍게도 레슬링이 아닌 거리 조절 능력이었습니다. 순간 거리를 벌려 상대방의 타격을 피하는 한편 순간 거리를 좁혀 상대방이 무방비인 상태에서 공격을 가하는 스타일은 완벽한 타격가형에 가까웠죠. 이는 훗날 UFC에서 리치상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요엘 로메로는 30 중반 스트라이크 포스로 데뷔하게 되었고 하파엘 카바우칸치 선수와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플라잉 니를 시작으로 타격의 각도를 바꿔가며 효과적인 타격을 명중했지만 놀랍게도 상대 선수는 이를 견뎌내었고 계속 경기를 주도했던 요엘 로메로 선수는 2라운드 후반 상대 선수의 헤드킥을 피했으나 이어지는 스피닝 백피스트를 피하지 못하고 다운을 당하고 KO로 첫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파엘 카바우칸치 선수는 이듬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되었죠. 일각에서는 요엘 로메로 경기에서 보여준 엄청난 맷집도 이에 기인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엘 로메로는 이때 생긴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를 치르지 못했으나 1년 반이 지나 UFC 미들급으로 복귀했고 복귀전에서 멋진 플라잉 니로 KO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이은 KO승을 보여주던 요엘 로메로는 점점 더 발전된 타격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데릭 브런슨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페이크 모션과 함께 빠른 속도로 거리를 좁혀 상대방을 다운시키는 인상적인 스킬을 보여주었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다른 경기들을 봐도 근데 잠시만요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데릭 브런슨 경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데릭 브런슨 선수가 그렇게 다운된 후 요엘 로메로가 상위 포지션에 있을 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바로 요엘 로메로 선수 바지 엉덩이 부분에 시선을 강탈하는 흑색 얼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땀을 흘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정체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이날 로메로 선수가 입은 바지가 하얀색이 아니었던 것이 다행인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엘 로메로는 이어진 팀 케네디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거리를 유지하다가 페이크 모션을 섞어 빠른 속도로 파고드는 플랜을 적용했고 타격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팀 케네디 선수는 테이크다운도 해보고 거리를 좁혀 더티복싱도 해보았지만 모두 요엘 로메로에게 유리한 게임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로메로 선수는 강력한 라이트를 명중했고 이어진 후속타로 TKO승을 거두었죠. 나아가 전 챔피언인 료토 마치다 선수조차 폭발적인 타격과 테이크다운에 이은 파운딩으로 패배해버렸습니다. 30 후반의 나이, MMA 데뷔 6년차, UFC 데뷔 2년차인 요엘 로메로는 어느덧 정상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는 바로 전 챔피언이자 당시 랭킹 2위 그리고 NCAA 디비전 1 출신의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였는데요. 요엘 로메로는 그런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를 상대로 레슬링으로 압도할 뿐만 아니라 KO승을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는 전설 중의 전설 앤더슨 실바 선수를 2번이나 꺾은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버트 휘테커 선수를 상대로 잠정 타이틀전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휘테커 선수 또한 요엘 로메로처럼 탄성과 거리 조절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요엘 로메로는 경기 초반 타격보다는 테이크다운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력이었죠. 마치 5라운드 매치인 것을 간과한 듯 경기 초반에 그래플링으로 체력을 소진해버린 요엘 로메로는 경기 후반에 갈수록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졌죠. 반전된 분위기 속에서 요엘 로메로는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경기 이후 요엘 로메로에게는 5라운드 경기에서 체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했었던 미남 파이터 루크 라콜드 선수와의 경기였는데요. 로버트 휘테커 선수와의 경기에서 깨달음에 따라 요엘 로메로는 평소보다 스텝을 줄였고 전체적으로 더 적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로메로는 결국 펀치 KO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요엘 로메로는 미들급 챔피언이 된 로버트 휘테커 선수와 재대결을 펼쳤습니다. 요엘 로메로는 체중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겨도 타이틀을 얻을
거둘 수 없는 조건의 경기였지만 그저 서력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경기였는데요. 경기 초반 체력을 의식해 움직임을 최소화한 요엘 로메로는 로버트 휘테커 선수에게 많은 타격을 허용했고 1라운드와 2라운드 스코어를 내주었습니다. 판정을 의식했는지 로메로 선수는 3라운드부터 부랴부랴 공격을 펼쳤고 다운을 빼앗는데 성공했죠. 그렇게 공격을 계속하다가 또 체력을 소진하긴 했지만 4라운드부터 전략을 바꿔 한 방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휘테커 선수를 2번이나 다운시켜버렸죠. 하지만 로버트 휘테커 선수는 이를 잘 버텨냈습니다. 타격 횟수에서 훨씬 앞섰던 휘테커는 판정으로 경기를 가져가게 되었죠. 게임 플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경기네요. 다음 경기는 요엘 로메로의 커리어 중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엄청난 파워를 가졌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파울로 코스타 선수였죠.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한 번씩 다운을 주고받은 두 선수, 계속해서 돌진하는 파울로 코스타 선수를 상대로 거리를 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3라운드가 돼서 코스타 선수의 체력이 소진되었을 때 다양한 각도의 펀치로 재미를 본 요엘 로메로였지만 결국 승리는 1, 2라운드에서 압박과 큰 타격을 성공시킨 코스타 선수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요엘 로메로의 모든 장점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파울로 코스타 선수는 이 경기 이후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엘 로메로의 가장 최근 경기는 현 미들급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사냐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타이틀 경기일 뿐만 아니라 최근 패배가 많았던 요엘 로메로에게는 유독 중요한 경기였죠. 하지만 경기를 분석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두 선수는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지 않았고 수동적인 두 선수의 태도에 관중들은 카메라 플래시로 시위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못한 주심마저 두 선수에게 심판들이 채점할 게 없으니까 뭐라도 좀 해라 라고 경고를 줍니다. 채점이 무의미한 경기는 새로운 챔피언을 탄생시키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비난 속에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요엘 로메로는 아직까지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있죠. 오늘은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이지만 MMA에서는 타격가로서 엄청난 반전 매력을 보여준 요엘 로메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엘 로메로가 레슬링을 조금 더 활용했다면 어땠을지에 대해 많은 분들의 추측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 하루빨리 그가 슬럼프를 극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